또 내용을 봅시다. 그래 놓고 이제 분류를 해 놓고 우선 띄워볼게요. 저번에 그래 놓고 우리가 분류를 예측하는데 좀 애매한 데이터가 있었죠. 배를 예측하는데 25에 150 길이가 25cm고 무게가 150인 거, 길이가 25cm고 무게가 150인 게 과연 빙언지 민지가 좀 애매한 내용이었죠. 이게 최소값이고 무게가 150일 때는 뭐 어디에 속하는지가 지금 애매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데 결과가 지금 0이 빙어입니다. 그래서 빙어로 예측한다 이 말이었어요. 빙어로 예측한다. 그런데 이를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찍어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선 우리가 얘를 그냥 수치값으로만 보니까 모르니까 분포도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보세요. X축 좌표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거 피쉬 랭스하고 웨이트를 줬는데 지금은 섞여져 있는 걸 이제 봐야 됩니다. 섞여져 있는 거 지금 섞었죠? 지금 돔하고 빙을 섞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선은 트레인 인풋, 트레인 인풋이 2차원 배열이었어요. 슬래싱 했었죠? 앞에 거 요거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행, 전체 데이터 중에 행 중에서 0번째 열이면 뭘 의미하냐면 길이를 의미하죠. 차원별에서 전체 행에 서 인덱싱이 0번째는 길입니다. 얘가 뭐 지금 길이 문계 2차원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가 얘가 지금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 좌표, 길이 좌표. 그 다음 뒤에는 1번째니까 지금 길이 무게니까 전체에서 1번째 인덱스들은 뭐 무게. 왜냐면 우리가 분포도 찍을 때 길이 무게 이렇게 분포도를 찍었으니까 그거 얘기해요. 길이와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덱싱과 슬래싱이. 요걸 반환해보면 프린트 문으로 찍어보면 뭐 길이 딱 길이 트레인이니까 뭐 36개. 얘는 무게만 36개 리스트 반환됩니다. 그래서 그걸 왜냐면 지금 섞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었죠. 그것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이상한 거는 크기를 모양하고 크기를 좀 크게 해가지고 찍어볼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확인을 분포도를 출력해봐야 우리가 어떤 분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행을 우선 시켜보면 이렇게 여기 주황이가 그죠? 주황이가 지금 샘플 데이터예요. 예측할 뭐 길이 25cm에 무게가 150인 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는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얘가 왜 이걸로 예측하는가? 그럼 그걸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K 최근적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K 최근적 이웃의 의미는 그때 뭐였냐면 예측 데이터를 줬을 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샘플로 가지고서 기계 1인지 0인지 계속 헤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자, 모듈은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K-nearbos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샘플 데이터를 주면 이점 배열한테 샘플 데이터를 주면 뭘 반환해 주냐면 이웃 5개 있죠. 디폴트가 이웃이 5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 5개의 거리 5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주냐면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프레임 인풋에 인덱스를 반환해 줘요. 인덱스 5개. 이 프레임 인풋에 몇 번째 인덱스 X 그걸 반환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거리와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를 반환해 준다. 값이 아니고 인덱스를 반환해. 인덱스가
거리와 인덱스를 받아. 그래서 프린트문으로 디스턴트와 이웃의 가장 가까운이요. 이웃의 거리와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를 반환해줍니다. 여기다 찍어보면 값을 반환해주지 않고 인덱스를 반환해줘. 인덱스. 몇 번째 배열의 값인지 그걸 반환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요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얘를 실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우선은 얘가 뭘 반환하는지 형태를 값을 한번 봅시다. 어차피 다섯 개니까 들어갈 것이 몇 개 안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요게 거리예요. 거리 요걸 반환하고 그 다음에는 트레인 인풋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21번째, 33번째, 19, 31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참조하고 이 말입니다. 얘네들이 가리키는 값이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가 어디 분포에 속하는지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니까 뭘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포도로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웃들의 단점도예요. 이웃 5개의 분포도다 이 말이다. 자, 보세요. 아까 이거 인덱스 있죠? 인덱스. 요게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를 반환한 겁니다. 인덱스를 반환해 준 거예요. 몇 번째 트레인 인풋에 몇 번째에 있는 것이 값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트레인 인풋에 인덱시스 해서 이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인덱스. 거기에 해당 값 중에서 0번째가 똑같이 길이에요. 길이. 그럼 트레인 인풋 인덱시스의 1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게입니다. 길이 무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5개. 그거는 마커요. 그림을 다른 걸로 해서 표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5개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보세요. 파란 거 여기가 원래 돔이었고 이쪽이 빙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요거 삼각형 세모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25에 150이에요. 그러면 얘가 샘플을 5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이쪽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가지고 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실제는 결과는 이 두 분에서 여기가 4개 가지고 오고 여기가 1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그럼 얘가 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눈으로 보면 여기를 기준하면 이쪽이 더 가깝죠. 그런데 오히려 빙어 쪽에서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냐면 구조를 보세요. 얘는 1cm 단위입니다. 그리고 얘는 문계 단위예요. XY축이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옆에서 한 칸, 그 다음 칸에 이어지는 데이터가 단위가 1이 증가되었어요. 얘는 단위가 42에 90이면 50이 증가됩니다. 지금 단위가 안 같다 이 말이에요. 단위가. 그래서 얘가 단위가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에서 이쪽이 가까운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포도를 조금 단위를 바꿔보겠습니다. 분포도의 단위를.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분포도의 단위를 지금 현재 원래 여기는 여기가 무게죠.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무게고. 자, 보세요. 무게는 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예요. 그렇죠? 단위가 길이는 10부터 시작해서 40까지예요. 두 개가 일치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같이 한 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왜? 무게의 범위가 훨씬 크니까 큰 쪽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x를 어디다가 맞추냐면 x를 0에서 1000까지 단위로 맞추겠다 이 말이야. 0에서 1000까지로. 40밖에 10에서 40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자체가 벌써 x, y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0에서 1000으로 늘리겠다 이 말이에요. 촘촘하게 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느슨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바꿔서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x 스림 하면 x를 0에서 1000까지로 늘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올바른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응? 단위가 x축 이제 y축이 같아졌습니다. 그래놓고 보니 여기에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가까운 게 맞겠네요. 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한 개 튀어나온 한 개 있고 한 마리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가 단위를 똑같이 했더니 그래프 형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 이 샘플 가지고 오는 게 이쪽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쪽이 가까우니까 얘를 빙어로 인식했구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전처리 작업이 필요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맞춰도 되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원래부터 두 개가 x, y가 지금 단위가 달라요. 단위도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뛰는 데에 간격이 다릅니다. 간격도 다르고 간격이 무게가 단위가 큽니다. 그러면 그 머신러닝에서는 주어지는 데이터가 서로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좀 정확도가 높아요. 듬성듬성 막 갑자기 100에서 200 이렇게 뛰는 것보다 0에서 1 이런 식으로 0에서 0.1 이렇게 뛰는 식으로 소수점의 작은 단위가 정확도가 좀 높아요.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데이터들은 소수점 단위의 데이터들로 변환하면서 또 얘네들이 안 맞죠? 그럼 센치고 얘가 문개니까 기준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라고 해요.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 또는 데이터 표준화라고 합니다.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원래의 원본 데이터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는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예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가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블랙 세트하고 데이터 세트 풀리까지는 똑같으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단위가 얘를 우리가 이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특성 각 데이터의 항목 그 컬럼에 해당되는 걸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 단위가 너무 크고 각각 다름으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표준화가 뒤에 가면 그것도 표준화를 시켜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화 방법이 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뺍니다. 응? 얘는 공식이에요. 공식. 여기서 정해놓은 공식이.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다시 표준편처럼 나눠줘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0.001 단위로 돼요. 다 똑같이. 그래서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겠네요. 각각 데이터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 요거는 정해져 있는 방법이요. 그 방법이 해당 인공지능에서
함수를 안 쓰면 그렇게 수동적인 방법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평균이고, 평균. 그 다음 얘가 표준 편차. 근데 넘파이에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돼요. 표준 편차. 근데 잘 보세요. 자, 민이 평균이고 std가 표준 편차인데 스트레인 인풋하고 아까 훈련 데이터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엑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엑시스 0.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길이 무게에서 35 35개. 지금 이제 트레이는 36개니까 지금 75%대 3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표준 편차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뭘로? 각각의 이거 있죠? 요 놈들의 평균 구하고 요거의 평균 구하고 요거의 각 열들을 두 개 더해서 행 단위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길이만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2차원 배열 형태니까. 그러면 엑시스 0은 10끼리 모아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럼 10끼리면 36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끼리의 평균 1개. 그 다음에 무게의 평균 1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엑시스 0이다 이 말이에요. 행을 따라서 10끼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평균 하나, 무게 평균 하나, 길이의 표준 편차 하나, 무게의 평균 편차 하나. 그렇게 구하는 거고 만약에 엑시스가 1이면 각 행, 요놈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그 개수대로 행의 개수만큼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리턴이 된다. 이 말이에요. 35개면 35개, 36개.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행들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길이와 무게의 평균, 표준 편차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스 0을 두고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게 1이면 개수만큼 쫙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면 돼요. 뭐 min std 필요하다 그 얘기.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봅시다.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가. 자, 앞에가 보세요. 길이의 평균, 무게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xc 0이기 때문에 그대로 쫙 길이 평균, 무게 평균. 뒤에 거는 길이의 표준 편차, 무게의 표준 편차입니다. 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평균이 27, 얘는 평균이 454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표준 편차는 9, 32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걸 아까 그 공식에 맞추어서 원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게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원 데이터에서 뭐 평균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은 단위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프레임만 표준화 시키면 안 돼요. 왜냐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뭐 스코어에 들어갈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도 스케일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정말 소점 단위로 이렇게 쪼개졌는지 테스트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5개만 한번 찍어봅시다. 어떤 형태로 표준화 시켜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너스도 있네요. 완전히 소점화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서 0. 어디까지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점 완전히 소점 어디 몇 대짜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길이, 무게. 아까는 25일 때 뭐, 100g.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났었죠. 지금은 소점이 0.00mm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스케일 조정을 해서 표준시켜주는 건 단위가 다를 때 말이에요. 단위가 각각 다르니까. 그래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면 됩니다. 뭘 훈련을 시키고 그대로 뭐 스케일 조정된 걸로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 데이터 스케일이 타겟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타겟은 다 값이 1이죠. 그거는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데이터, 훈련시킬 데이터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측할 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애매한 데이터 있었죠. 얘도 스케일 조정을 똑같이 모든 데이터들을 스케일 조정해야 돼요. 얘도 예측 데이터도 표준화시켜주고 모든 데이터가 다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아까는 뭘로 우리가 표준화되기 전에는 빙어로 예측했습니다. 0으로. 지금은 이제 표준화를 시켜놓고 똑같은 25에 150을 뭘로 인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1로 인식하는 게 맞네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25에 150g은 25에 150g은 왜냐면 빙어는 아무리 뭉게가 많이 나가도 20g을 안 넘어요. 그런데 길이가 25. 그냥 빙어가 이거 무게고 빙어가 뒤에 있는 거. 0.8부터 아무리 커도 15cm고. 그렇죠? 최대값이. 그러니 25cm가 돔인데 조금 날씬한 돔인가 봐요. 150g밖에 안 나와. 많이 못 먹었어. 여기 영양실조 걸린 돔인가 봐. 길이가 25에 150g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프레딕트 해서 보니까 예측을 뭘로 했냐. 이걸로 예측했습니다. 1, 돔으로 1 했어요. 일반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봐도 빙어보다는 돔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놓고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중요하다. 그 얘기. 그래서 표준화 시켜놓고 알고리즘을 돌려야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 나머지는 스킬 조정된 걸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킬 조정된 걸로 한번 그래프를 산점자를 찍어볼까요? 이웃까지 표시해가지고 이웃까지 표시를 해서 산점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값이 스케일드 조정된 겁니다. 이웃의 값도 다 스케일드 조정된 거고 트레인 스케일드 아까 했던 건 트레인 인풋이었는데 이제 트레인 스케일드로 다 바뀐 거예요. 예상되는 값의 디스턴스와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표준되기 때문에 XY축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단위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이제 그래프를 보십시오. 스케일 조정된 게 여기가 25에 150이다 이 말입니다. 스케일 조정된 값으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여기 도미 쪽에 있는 샘플들을 5개 가지고 오네요. 완전히 도미에 있는 샘플들만 가지고 옵니다. 이쪽이 도미니까. 그러니까 스케일 조정된 게 정확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내용이야. 그래 놓고 하면 이제 요것만 생성자 함수라든지 생성자 함수에 들어갈 수값을 변경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얘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웃의 개수가 기본 이웃의 개수가 5개죠. 만약에 이웃의 개수를 늘린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49개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만약에 이웃의 개수를 원 데이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하면 얘는 무조건 예측을 도미로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원 데이터 자체가 도미가 훨씬 많으니까. 네? 도미가 2배로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개수가
원 데이터의 개수만큼 늘어나면 항상 동의로 인식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수가 원 데이터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5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지 데이터가 양이 좀 많아지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해당 클래스나 해당 메서드의 인수값을 이거는 수동으로 우리가 조정해 봐야 돼요. 인수값을 조정하면서 학습시켜요. 그러면 인수값이 기본일세. 그 다음에 줄이거나 늘려서 뭐가 정확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인데 인수값에 따라서 또는 이거 스플리트 할 때 있죠. 그럼 데이터가 많으면 얘를 스트리트 파일을 줄 때 안 줄 때랑 또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여러 번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값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걸 인수값을 조정하면서 학습한다. 이래서 그걸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 얘네들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확도가 높은지, 값을 뭘 줬을 때 정확도가 높은지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얘가 개수만 수정하지 다른 알고리즘은 매개 변수 인수값이 여러 개예요. 그럼 만약에 두 가지 경우라 치면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두 개 바꿔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한 번 학습할 때 데이터가 꽤 많이 걸리는데 그걸 4번 학습해야 되면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의 자료를 여러 번 학습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그걸 다시 안 맞으면 표준화를 시키고 그런 이전에 이제 작업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자체의 코드는 간단합니다. 이게 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